이번에는 간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장, 간암은 왜 늦게 발견되는가? 간은 아파도 잘 말하지 않는다. 간암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내가 간암일 줄은 몰랐어요. 정기검진 받았는데요. 간이 안 좋다는 말은 들었지만 간암은 갑자기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날 검사에서 간암입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암을 이렇게 인식합니다. 갑자기 생긴 암, 운이 나쁘면 걸리는 암, 술 많이 마시는 사람만 걸리는 암. 하지만 이 인식은 절반만 맞습니다. 간암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조용히 진행된 결과입니다. 간은 왜 침묵의 장기일까요? 간은 통증을 잘 느끼지 않는 장기입니다. 간세포 자체에는 통증 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염증이 생겨도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피곤함, 식욕 저하, 가벼운 소화불량,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좀 피곤하네. 나이 들어서 그렇지. 잠을 못 자서 그런가? 그 사이 간은 손상되고 있는 겁니다. 간암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간암은 정상간에서 바로 생기는 경우보다 B형간염, C형간염, 지방간, 간경화, 이런 질환을 거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간암은 이미 알고 있었던 간질환의 마지막 단계일 수 있습니다. 왜 발견이 늦을까요? 간은 70% 이상 손상되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거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간암이 커질 때까지 특별한 통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복부 통증, 체중 감소, 황달, 복수 같은 증상들이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68세 남성 이상근님은 10년 전 B형 간염 복균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었습니다. 정기 초음파를 몇 번 받다가 바쁘다는 이유로 중단했습니다. 몇 년 후 복부 통증으로 병원에 방문하였고 간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간이 나쁜 건 알았지만 암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간암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관리가 멈춘 순간 조용히 진행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나는 술 많이 안 마셔요. 간 수치가 조금 높은 정도예요. 지방간은 흔하다던데요. 맞습니다. 지방간은 흔합니다. B형 간염 복균자도 많습니다. 문제는 흔하다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 질환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신호는 쉽게 피로해짐, 오른쪽 윗배 불편감, 소화력 저하, 체중 감소, 피부 가려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들은 너무 애매합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B형 또는 C형 간염 복균자다. 지방간 진단을 받은 적 있다. 술을 자주 마신다. 간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 정기 초음파를 최근 1, 2년 사이에 받지 않았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간암 위험 구조 안에 있습니다. 공포를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간암이 무서운 이유는 치료가 불가능해서가 아닙니다.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간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침묵을 안심으로 착각합니다. 간암은 갑자기 생기는 암이 아닙니다. 운으로 생기는 암이 아닙니다. 간암은
만성염증의 결과, 방치된 지방간의 결과, 관리가 멈춘 간의 결과입니다. 간은 아파도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2장, 간암은 왜 생기는가? 간은 염증을 오래 견디지만 영원히 견디지는 않는다. 간암은 정상간에서 갑자기 생기는 경우보다 이미 손상된 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간암은 결과입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10년, 20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결을 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구조는 B형간염입니다. 우리나라 간암 중에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B형간염입니다. B형간염 바이러스는 간세포 안에서 증식합니다. 몸은 이를 공격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만성염증이 됩니다.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간세포는 계속 재생을 반복합니다. 세포가 많이 나누어질수록 오류가 생길 가능성도 증가합니다. 이 오류가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균자라서 괜찮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균자지만 증상 없어요. 간수치 정상이에요. 간수치가 정상이라고 간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조용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형간염은 정기적인 초음파와 혈액 검사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구조는 C형간염입니다. C형간염도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치료제가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간경화 단계로 진행된 경우 간암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즉, 바이러스를 없앴다고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구조는 지방간입니다. 요즘 간암의 또 다른 원인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간에 지방이 쌓일 수 있습니다. 비만, 당뇨, 고지혈증, 이 구조가 겹치면 지방간이 됩니다. 지방간은 단순 지방 축적이 아닙니다. 염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방간, 지방간염, 간경화, 간암. 이 구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심합니다. 네 번째 구조는 음주입니다. 술은 간의 직접적인 독성 자극입니다. 간은 알코올을 분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간세포가 손상됩니다. 과음이 계속되면 간경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경화는 간암의 주요한 전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구조는 간경화입니다. 간경화는 간이 딱딱해지는 상태입니다. 정상 간 조직이 섬유화 조직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는 간세포 재생이 반복됩니다. 이 반복 속에서 암세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암 환자의 상당수가 간경화를 동반합니다. 실제 사례를 봅니다. 63세 남성 박천수님. 20년 동안 음주 습관을 유지했고 지방간 진단을 받았지만 흔한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간 수치가 조금 상승했지만 특별한 치료 없이 지냈습니다. 몇 년 후 정기검진에서 간종괴를 발견했고 간암 2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방간이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습니다. 지방간은 흔하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간 수치만 보면 되죠? 술 조금은 괜찮죠? 지방간은 다 있다던데요. 간암은 단일 원인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염증, 지방 축적, 독성 자극, 시간, 이 구조가 겹칠 때 위험이 올라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B형 또는 C형 간염 복균자다. 지방간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10년 이상 꾸준히 음주하고 있다. 복부 비만이다. 당뇨 또는 고지혈증이 있다. 간 수치 상승을 경험했다. 이 중에서 2개 이상이면 위험 구조 안에 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관리하라는 신호입니다. 간암은 갑자기 생기는 암이 아닙니다. 하루 술자리로 생기는 암도 아닙니다. 간암은 만성염증의 결과, 지방 축적의 결과, 독성 반복의 결과, 시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간은 오래 견딥니다. 하지만 영원히 견디지는 않습니다. 제3장 간암의 초기 신호. 증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해서 늦는다. 간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었어요. 그냥 좀 피곤했어요. 조금 소화가 안 되는 정도였어요. 간암은 통증으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 하지만 간은 아파도 잘 말하지 않는 장기입니다. 간은 왜 조용할까요? 간세포 자체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간이 붓거나 염증이 생겨도 초기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간이 커져서 간을 둘러싼 막을 당길 때 그때서야 통증이 나타납니다. 즉, 통증이 있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간암의 애매한 초기 증상들을 보겠습니다.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쉽게 피로함, 식욕 저하, 소화불량, 체중 감소, 오른쪽 윗배 묵직함. 이 증상들은 너무 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나이 들어서, 잠을 못 자서, 그 사이 암은 잘합니다. 간암은 간경화를 거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경화 단계에서는 배가 쉽게 붓고, 멍이 잘 들고, 피로가 심해지고, 황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도 암은 별도의 신호를 크게 보내지 않습니다. 정기 초음파를 하지 않으면 작은 종괴는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은 검사로 발견되는 암입니다. 증상으로 발견되는 경우는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나 피부가 노래지는 황달, 소변색이 진해지고 대변색이 옅어집니다. 이 증상은 우리의 간 기능이 상당히 저하됐거나 담도가 막혔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황달이 나타났다면 이미 상당히 진행됐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71세 남성 최희성님은 B형 간염 보균자였습니다. 정기 초음파를 3년간 받지 않았고 특별한 증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간에서 3cm 크기의 종괴를 발견하였고 간암 2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픈 데가 없어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간암은 아프지 않아서 안전한 병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놓치게 될까요?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증상이 약하다. 피로로 착각한다. 다른 소화기 질환으로 오해한다. 검사를 미룬다. 우리의 간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침묵을 안심으로 해석합니다. 간암 진행 단계를 보겠습니다. 1기. 간 안에 작은 종괴. 증상 거의 없음. 수술 가능성 높음. 2기. 종괴 크기 증가. 혈관 일부 침범 가능. 3기. 주요 혈관 침범. 수술 어려움 증가. 4기. 다른 장기로 전이. 전신 증상 동반. 간암은 1기와 3기의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차이는 발견 시점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최근 이유 없이 체중이 줄었다. 피로가 몇 달째 지속된다.
오른쪽 윗배가 묵직하다. 눈이 노래진 적이 있다. 간 질환이 있는데 최근 초음파를 받지 않았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켜볼 대상이 아닙니다. 확인할 대상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은 간암에서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특히 B형 간염 보균자, 간경화 환자, 지방간 환자분들이 이 구조 안에 있다면 정기 검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간암은 전조가 없는 암이 아닙니다. 통증이 없는 암도 아닙니다. 간암은 약해서 늦는 암, 검사로 발견되는 암, 방치된 간질환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간은 침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제사장, 간암 치료는 무엇을 하는가? 암만 보는 게 아니라 간 전체를 본다. 간암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수술하면 낫습니까? 완치가 되나요? 항암하면 괜찮아집니까? 간암 치료는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암만 보는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암 치료는 암과 동시에 간 상태를 함께 봅니다. 왜 간 상태가 중요할까요? 간암 환자의 상당수는 이미 간경화나 만성 간질환이 있습니다. 즉, 암을 잘라내더라도 남은 간이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간 기능이 나쁘면 큰 수술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간암 치료는 단순히 암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암의 크기, 암의 개수, 혈관 침범 여부, 간 기능 상태, 이 네 가지를 함께 봅니다. 1. 수술. 암이 간의 일부에만 국한되고 간 기능이 비교적 좋다면 절제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간이 이미 많이 망가진 상태라면 수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1기에서 발견된 간암과 3기에서 발견된 간암은 치료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간이식, 일부 환자에서는 간이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암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간 기능이 심하게 나쁜 경우입니다. 간이식은 암과 간질환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증자 문제와 적응 기준이 엄격합니다. 3. 고주파 열치료. 수술이 어려운 작은 종괴는 고주파 열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바늘을 종양에 삽입해 열로 암세포를 태웁니다. 절개가 크지 않아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초기 간암에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4. 간동맥색 전술. 암이 커졌거나 여러 개일 경우 간동맥색 전술을 시행합니다. 암으로 가는 혈관을 막고 항암제를 직접 주입합니다. 암의 성장을 늦추는 목적입니다. 완치보다는 진행 억제가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5. 전신 항암, 면역 치료. 최근에는 표적 치료제와 면역 치료제가 발전했습니다. 과거보다 치료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암은 약으로 완전히 뒤집는 병이라기보다 단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병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66세 남성 김근철님은 B형 간염 보균자였고 정기 초음파에서 2cm 크기의 종괴를 발견했습니다. 1기 간암 판정을 받았고 절제 수술을 시행 후 현재 재발 없이 추적 관찰 중입니다. 같은 병이라도 발견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0세 남성 박혜민님은 지방간을 방치하였고 정기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간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에 어려움이 있어서 색전술과 항암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간암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간암의 5년 생존율은 단계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초기에는 충분히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 단계에서는 치료가 복잡해집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의사의 기술이 아니라 발견 시점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암이면 끝이다. 간암은 다 위험하다. 아닙니다. 간암은 단계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1기와 4기는 같은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기 초음파가 중요합니다. 간암 치료는 마법이 아닙니다. 한 번의 수술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간암 치료는 단계에 따라 달라지고, 간 기능에 따라 달라지고, 발견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암의 결과는 발견 시점이 결정합니다. 제5장 생활관리. 간은 회복하지만 반복에는 약하다.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입니다. 간의 일부를 절제해도 남은 간이 자라서 기능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은 다시 좋아진다. 조금 나빠져도 괜찮다. 하지만 이 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입니다. 간은 한 번의 손상에는 강하지만 반복되는 손상에는 약합니다. 간암의 생활관리 첫 번째, 금주는 기본이다. 간암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금주입니다. 특히 간경화가 있는 경우, B형, C형 간염 보균자, 간암 치료 후, 이 경우에는 술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술을 끊으셔야 합니다.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간은 조금이라는 개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간세포의 직접적인 독성입니다. 반복되면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두 번째, 체중 관리. 지방간은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간의 지방을 축적시킵니다. 체중을 5 내지 10% 줄이면 간효소 수치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는 금물입니다. 목표는 서서히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혈당과 지질 관리. 당뇨와 고지혈증은 지방간을 악화시킵니다. 혈당이 높으면 지방 축적이 증가합니다. 간은 대사의 중심입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곧 간을 지키는 일입니다. 네 번째, 정기 초음파 검사. 간암은 증상으로 발견되기보다 검사로 발견됩니다. 특히 B형, C형 간염 보균자, 간경화 환자, 고위험 지방간, 이 경우들이라면 6개월 간격 초음파가 권장됩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약물과 건강기능식품 주의. 간은 해독기관입니다. 불필요한 약물,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과다 복용, 이 모두 간에 부담을 줍니다. 간에 좋다는 말만 믿고 여러 제품을 동시에 복용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64세 남성 오상국님, 간암 1기 수술 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재발했습니다. 원인은 지속된 음주와 지방간 악화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수술했으니 끝난 줄 알았습니다. 간암 치료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봅니다. 58세 여성 이정혜님, B형 간염 보균자였고 6개월마다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1.5cm 크기의 종괴를 조기 발견하였고
고주파 치료 후 현재 안정 단계에 있습니다. 같은 질환이라도 관리 여부가 결과를 바꿉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간 수치 정상이에요. 지방간은 흔하다던데요. 술 조금은 괜찮겠죠? 간 수치는 일부 정보일 뿐입니다. 정상이라고 간이 완전히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관리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금주 또는 절주, 체중 감량 5 내지 10%, 혈당, 지질 안정, 6개월 정기 초음파, 불필요한 약물 줄이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암 관리는 특별한 약을 찾는 게 아닙니다. 기적의 치료를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간암 관리는 독성 자극을 줄이고 염증을 낮추고 대사 구조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간은 회복합니다. 하지만 반복에는 약합니다. 제6장 음식. 간은 독성과 과잉을 싫어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술, 약물, 음식 속 첨가물, 대사부산물,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간은 조용하지만 늘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이 너무 많아질 때입니다. 간암 예방과 관리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간에 과부하를 주지 않는 식사 구조입니다. 간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소 중심 식단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케일, 부추.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항산화는 세포 손상을 줄입니다. 간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에 약합니다. 채소는 그 부담을 낮춰줍니다. 하루 2끼 이상 채소 반찬을 포함하십시오. 두 번째, 잡곡밥입니다. 흰쌀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혈당 상승은 지방 합성을 촉진합니다.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미, 보리, 귀리 같은 잡곡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합니다. 간은 완만한 변화를 좋아합니다. 세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여기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주 2회 정도 구이 또는 찜으로 섭취하십시오. 튀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두부 콩류. 두부, 콩, 렌틸콩. 식물성 단백질은 포화지방이 적습니다. 붉은 고기 대신 일부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은 지방 과잉을 싫어합니다. 다섯 번째, 충분한 물입니다. 간의 해독 과정에는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가 좋습니다. 단, 당이 들어간 음료는 제외입니다. 이제 간이 싫어하는 음식들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마세요. 간암에서 가장 분명한 위험 요소입니다. 매일 마시는 습관, 폭음, 공복음주. 이건 간의 직접적인 독성입니다. 간은 술을 해독하느라 정작 회복할 시간을 잃습니다. 두 번째, 고지방 음식을 멀리 하십시오. 삼겹살 과식, 튀김, 기름진 야식. 지방이 많으면 간에 지방이 축적됩니다. 지방간은 간염과 간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공식품을 피하십시오. 햄, 소시지, 인스턴트 음식, 과도한 나트륨, 첨가물과 염분은 간에 부담을 줍니다. 매일 먹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네 번째, 설탕을 줄이세요. 탄산음료, 달달한 커피, 케이크, 과자. 과도한 당은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지방간을 악화시킵니다. 간은 당 과잉을 싫어합니다. 다섯째, 민간요법을 남용하지 마세요.
간에 좋다는 한약,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 여러 제품 동시 복용, 이런 것들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간은 모든 것을 분해합니다. 무조건 좋다는 말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술은 줄였어요. 고기는 몸에 좋잖아요. 채소도 먹어요. 문제는 하루가 아닙니다. 1년, 5년, 10년 계속되는 반복이 문제입니다. 간은 반복을 기억합니다.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식탁 구조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바꾸십시오. 흰쌀을 잡곡으로, 고기 중심에서 채소 중심으로, 튀김에서 찜, 삶기로, 술은 최대한 줄이기 또는 금주, 달달한 음료 대신에 물,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구조를 바꾸십시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61세 남성 박수길님은 지방간 진단 후 식단 조절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간 수치가 정상화되었으며 체중은 7kg 감소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약보다 식사가 더 중요했습니다. 간은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바뀌어야 합니다. 간암 음식 관리는 특별한 보약을 찾는 게 아닙니다. 굶는 것도 아닙니다. 간암 음식 관리는 독성을 줄이고 지방 축적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간은 과잉을 싫어합니다. 제7장 예방법. 간은 침묵하지만 검사는 말해줍니다. 간암은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암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을 크게 낮출 수는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간암의 상당수가 예방과 관리로 줄일 수 있는 구조 안에 있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바이러스 관리, 지방간 관리, 정기 검사입니다. 예방법 첫 번째는 B형, C형 간염 관리입니다. B형 간염 보균자는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수입니다. 6개월 간격으로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으십시오. 간 수치 정상이라 괜찮다.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바이러스 활동은 간 수치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C형 간염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를 받았더라도 이미 간경화가 진행된 경우 정기 검사는 계속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방간 방치하지 않기입니다. 지방간은 흔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 구조가 겹치면 위험은 올라갑니다. 체중을 5 내지 10% 줄이는 것만으로도 지방간은 호전될 수 있습니다. 지방간은 초기 경고입니다. 세 번째, 금주 또는 절주입니다. 간암 예방에서 술은 분명한 변수입니다. 매일 음주, 폭음, 공복음주, 이 반복은 간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간질환이 있다면 적당이라는 개념은 위험합니다. 우리의 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예방법 네 번째는 정기 초음파 검사입니다. 간암은 증상보다 검사로 발견되는 암입니다. 고위험군은 6개월마다 초음파가 권장됩니다. 고위험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B형, C형 간염, 간경화, 심한 지방간, 장기 음주자입니다. 검사는 공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조기 발견을 위한 전략입니다. 간암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가족의 역할도 있습니다. 간암은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역할 첫 번째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막는 역할입니다. 요즘 피곤해. 배가 좀 불러. 이 말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특히 간질환 병력이 있다면 확인해보자라고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식탁을 바꾸는 역할입니다. 금주와 식단 변화는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식탁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뀝니다. 고기 중심에서 채소 중심으로, 매일 술 먹는 습관에서 주 1회 이하 또는 금주로, 야식은 중단해야 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세 번째, 정기 검사 일정 챙기기입니다. B형 간염 보균자인데 1, 2년간 검사하지 않았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말을 가족이 멈춰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봅니다. 72세 남성 정기수님은 B형 간염 보균자였고 딸이 6개월마다 검사를 예약했습니다. 정기검사에서 초기 간암을 발견하였고 고주파 치료 후 안정 단계에 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검사를 안 했다면 간암 발견이 더 늦었을 겁니다. 간암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가족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술 많이 안 마셔. 지방간은 다 있어. 간 수치 괜찮아. 간암은 느낌으로 판단하는 병이 아닙니다. 위험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간암은 운이 아닙니다. 하루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암은 만성염증의 결과, 지방 축적의 결과, 관리 중단의 결과입니다. 예방은 바이러스 관리, 체중 감량, 금주, 정기 초음파입니다. 간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검사는 말해줍니다. 에필로그, 간암을 안다는 것, 침묵을 믿지 않겠다는 선택. 우리의 간은 말이 없습니다. 아파도 잘 말하지 않고 손상되어도 오래 버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을 과신합니다. 괜찮겠지. 조금 나쁜 정도겠지. 아프지 않으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간암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조용히 쌓인 결과입니다. 간암은 운이 아닙니다. 한 번의 술자리 때문도 아닙니다. 간암은 만성염증, 반복된 독성, 지방 축적, 관리 중단, 이 네 가지가 시간 위에서 만나 생기는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느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B형 간염 보균자라면 지금 초음파 일정이 있는가? 지방간이라면 체중을 줄일 계획이 있는가? 술을 마신다면 정말 멈출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이 시작입니다. 60대 이후의 건강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젊을 때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은 회복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자극에는 약합니다. 한 번은 버팁니다. 두 번도 버팁니다. 하지만 10년은 다릅니다. 혹시 이미 간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간암 예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금주, 체중 감량, 혈당 관리, 6개월마다 초음파 검사. 이 반복이 5년을 바꾸고 10년을 바꿉니다. 간암이 무서운 이유는 치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병원이 아니라 지금의 결정입니다. 검사를 미루지 않는 결정, 술을 줄이는 결정, 체중을 줄이는 결정. 그 선택이 단계를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두려움을 남겼다면 그건 잘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검사 예약해야겠다는 생각을 남겼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간암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고 운이 아니라 구조이며 공포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입니다.
여기는 60플러스 건강연구소입니다. 우리는 병을 두려움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조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또 다른 누군가의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관리하는 건강, 함께 지키는 삶. 여기는 60플러스 건강연구소입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